건강정보 속에서 내 몸에 맞는 비법을 찾아드립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9988 내 몸 사용 설명서. 혹시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드시지는 않습니까? 내 몸 어딘가가 지금 이상이 왔는데 그런 것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시지는 않습니까? 자, 내 몸 사용 설명서에서 알려드리는 비법을 놓치지 마십시오. 전 세계 8억 명이 실천하고 있는 건강 비법. 바로 셀프 재배, 셀프 재배입니다. 셀프 재배요? 예. 전 세계 8억 명이요? 그렇습니다. 와. 백악관 정원에 직접 텃밭을 가꾸는 미국 대통령 연구인 미셸 오바마를 비롯 전 세계 8억 명이 실천하고 있는 건강 비법 셀프 재배. 뭐 귀찮게 뭘 번거롭게 재배라고 그래요. 그런 채소 중에는 우리 몸을 공격하는 독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뇌에 굉장히 치명적인 병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 먹는 채소에 숨겨진 충격적인 사실. 게다가 안전을 위해 선택한 셀프 재배가 기적을 불러올 수도 있다? 식이 유황 성분이 풍부해서 회춘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청열제라고 불리는 채소입니다. 항암 치료 끝나고 나서 현재까지 물은 이물만 먹고 있습니다. 집에서 키워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되찾아준 채소들의 정체는? 초보자도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옆에서 계속 입이 나옵니다. 집에서 재배해서 먹는 데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와, 지금 당신의 베란다에서 기적이 자라납니다. 자, 과연 셀프 재배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조혜경 선생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시죠. 네. 저 커피숍 가도 셀프, 그렇죠. 뭐 어디 식당 네. 가도 셀프 네. 그러는데 셀프 재배는 처음 듣습니다. 예, 우리 식당에 가면 물은 셀프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역시 셀프 재배도요. 우리 가족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말 농장도 하고 텃밭도 하시잖아요. 네네. 아니면 베란다나 옥상을 이용해도 되고요. 실제로는 실내에서도 키워 먹어요. 이렇게 재배해서 먹는 자기 자신과 네. 가족을 위해서 먹는 것을 바로 셀프 재배라고 합니다. 네. 이게 8억 명이 네. 지구촌 60억 가운데서 8억 명이 이걸 그렇죠. 하고 있다는 네네. 거는 참 대단합니다. 그만큼 효능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셀프 재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인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에서 네.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전파력이 굉장히 크죠. 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시작한 셀프 재배는 우리 몸에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내 손으로 키운 기적의 채소. 그 첫 번째는 우리 몸속에 독소를 빼주고 피를 맑게 해줘서 궁극의 청열제라고 불리는 채소입니다. 궁극의 청열제 궁금하시죠? 네. 자,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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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뭐 부츠예요? 뭐예요? 되게 잔디 같아요. 아니 무슨 뭐예요? 모판 걷기도 하고 저게 밀싹이라고 하는데요. 밀싹. 밀싹이요. 네, 통밀에서 싹이 자라서 저렇게 우리 뭐 이렇게 모판 같기도 하고 잔디 같기도 하고 풀 같잖아요. 네네. 밀싹에 무슨 효능이 있어서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활성산소라고 이 나쁜 놈이 있다고 네, 그랬죠. 네. 이 개만화니 같은 놈이 우리 몸의 전신을 공격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뭐 이 세포막과 DNA 핵을 공격하면요, 그게 바로 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암을 잡는 성분이 또 우리 몸에 있어요. 네. 그 SOD 효소라고 해서 슈퍼 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라고 이 활성산소를 잡는 그런 효소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밀싹이요, 이 효소를 실험에서 보면 2배 이상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암물질이 되는 이 활성산소가 있다고 해도 잡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활성산소가 줄어들게 되면 네. 암 예방에는 좋겠죠. 선생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그런 작용을 하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통밀에서 이 밀이 자라나갈 때 이 그
알 있잖아요. 씨앗. 알갱이. 씨앗이 굉장히 우리 많은 영양 성분을 갖고 있지만 이 씨앗이 자라나가면요. 영양 성분이 갑자기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표에서 보시면 식이섬유도 많아지고 칼슘도 많아지지만 네. 놀라운 게 바로 엽록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엽록소 성분은 통밀에선 전혀 없다가 밀싹이 되면서 저렇게 543mg으로 증가하는데 예, 저 그게 엽록소 성분. 예. 그 알갱이 상태에서는 전혀 없다가. 이게 싹이 되면서 그렇죠. 갑자기 예. 그런 네. 효능이 이제 강화가 많아지죠. 되는 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500배 이상 증가된 거죠. 500배 이상. 근데 이 엽록소라고 하는 이 클로로필이요,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성분. 아니 그냥 네. 우리가 통밀 말고 일반 쌀 알갱이라든가 수수 알갱이, 조 알갱이 이런 것들도 싹이 나면서 그런 효능을 발휘합니까?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지금 검증되고 연구되는 것 중에는 밀싹이 가장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요. 그 연구되고 있는 네.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엽록소 부분은 사실 저도 좀 흥미가 있어요. 네. 아직도 이제 서양의학적으로는 좀 근거가 부족하다 하지만 이 엽록소 성분이 중금속을 배출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연구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솔직히 이게 정열 주스다, 청열, 몸을 디톡이다 이런 거를 잘 믿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보면은 그 우리가 씨앗이라고 그러잖아요. 발화시키는 시점에서는 모든 그 영양소가 이때 가장 그 활성도가 커지는 시기라고 보면 되고 꼭 밀싹뿐만 아니라 사실은 씨앗이라는 건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때 어떤 영양 성분이 굉장히 응축돼 있다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드러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되는 면이나 노약자나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흡수율이 좋다고 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암 연구소에서는요, 네. 암을 요양하는 병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환자가 들어오면 우선 밀싹 주스부터 준대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딱 처음 들어가면 다른 건 먹이지 않고 밀싹 주스를 줘서 해독을 시킨다는데 네. 마치 해독하면 우리나라 얘기일 것 같지만 네. 그 미국의 유명한 암 병원 센터에서도 그러고 곳곳에 밀싹 주스를 놔둬서 자주 드실 수 있게 해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약도 아니고 밀싹주스 몇 번 네. 마셨다고 이게 해독이 된다는 게 좀 믿겨지지 그렇죠. 않는 것 이게 같아요. 바로 그 엽록소가 이 밀싹의 70%를 차지하는데 이 엽록소 성분이 그 활성산소를 잡는 SOD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영양분을 주는 그 거예요. 밀싹에는 네. 엽록소 말고도 아미노산이나 필수 효소 같은 다른 성분이 네.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종합 영양, 비타민제라고도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싹이나 이런 건 한 23배 정도 높다고 하거든요. 밀싹의 효능을 온몸으로 경험했다는 주인공을 만나러 온 제작진. 제일 처음 눈에 띈 건 거실을 꽉 채운 푸른 밀싹들. 65세의 마영희 씨는 모판으로 20판이나 되는 밀싹을 7년째 집안에서 직접 재배해 먹고 있다. 이 씨 뿌려갖고 되면은 3일이 딱 되면 여러 거 자랍니다. 그리고 8일 되면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14일 되면 이렇게 채취하게 돼요. 마영희 씨가 밀싹을 재배해 먹기 시작한 것은 갑상선암을 수술받은 이후부터다. 종합 검진하고 있었는데 아주머니 목에 암입니다. 말을 아예 못할 수도 있고 사망하더라도 좋다는 그 각서를 다시 써달라고 그랬대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암세포에 전이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마영희 씨. 하지만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선택한 것이 바로 밀싹. 제철 채소와 직접 키운 밀싹을 갈아 하루에 3-4잔씩 복용하며 건강을 되찾았다. 수술을 하고 나오셨을 때는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셨거든요. 저렇게 노래를 하실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쏙된 머리 꼬리져. 과거 갑상선암을 앓았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마영희 씨. 일장서를 녹즙뿐만 아니라 찌개와 전 요리에도 밀싹을 활용해 먹는 마영희 씨에게 밀싹은 단순한 채소가 아닌 건강을 지켜주는 만병통치약이다. 몸이 이렇게 뚱뚱하고 그래도 혈압도 없고 당이 없는 거는 그것 또한 밀순 녹즙이 1등 공신이지 않는가. 그러면 지금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면서 저걸 직접 키우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밀싹을 키울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건강이 갑상선 유두암으로 수술을 했고요. 저희 아저씨가 대장암, 직장암으로 병을 앓으시다 3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아빠 그 병간하기 위해서 많이 그 힘을 썼더니 많이 몸이 이상기후가 와서 검진을 받아봤습니다. 그 혈액 검사한 결과 혈액 종양이라는 판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병동에 있으면서 다른 분들 항암 치료하는 게 많이 고통스러워서 저는 항암 치료는 안 하겠다. 왜냐면 그때 제 나이가 60대였거든요. 그래서 뭐 더 살고 못 살고는 그 하늘에 맡기는 거고 안 하겠다고 그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지인이 밀싹에 된 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병동에 있으면서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사실 솔직히 그때 당시는 좀 긴가민가 했었죠. 실제로 제가 그 마영님의 그 진단 기록을 2011년하고 2014년도 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재는 림프절이 이렇게 부어있던, 우리가 림프절이 이렇게 종창이라고 하는 부어있는 것이 사라진 소견이었습니다. 저기 이거를요 그냥 생으로 드시나요? 네, 그거 생으로 먹으면 좋은데요. 많이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녹즙으로 먹습니다. 녹즙기에다가 밀싹을 녹즙으로 채취해가지고 소주잔으로 한 그 당시 아플 때는 서너 잔 정도 하루에. 자, 그럼 조영구 씨 이거 씹어 잡수. 식성 좋은 조영구 씨가 좀 드셔보시고 배현정 씨 어렸을 적 추억을 되살리면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소다 생각을 하고 여기로 미라 싹입니다. 아니 몸에 좋다니까. 줘 많이 해. 그 지금 이거 제가 계속 씹었더니 이게 다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껌처럼 계속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버려요? 그냥 꿀떡 생기세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래요? 지금 마영희 씨는 3잔을 드셨어요. 소주잔으로. 근데 밀싹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56.7g 정도. 그러니까 소주잔 1잔 정도를 드시는 게 좋고요. 이게 녹색 변비약이라고 해도 사실 맞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하루 중에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식전이 좋아요? 아니면 자기 전에 공복에 먹는 게 좋지 않아요? 네네. 이 밀싹에는 정말 식이섬유가 많아서요. 식이섬유랑 수분이 많기 때문에 변비 있으신 사람한테는 정말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으면요 독소를 빨리 배출해 주기 때문에 엽록소뿐만이 아니라 독소 배출에도 좋은데요. 이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복에 드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밀싹이 피부에 여자들 피부에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밀싹이 헐리우드 스타나 우리나라 스타들도 뭐 다이어트에도 쓰고 굉장히 그런 걸로 유명해졌는데요. 밀싹을 녹즙에다 갈면 거품이 생겨요. 그 거품은 맥주 거품 같은 이런 거품이 생기는데 그 거품을 걷어서 마사지를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져요. 외국에 나가보면 아주 고급 마사지 샵에서 그걸 발라주고. 진짜요? 배워보자. 집에서 할 수 있는 초간단 밀싹 재배법. 신비의 밀싹 이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저렇게 파란 싹이 올라오게 키울 수 있는지를. 이게 지금 흙이 이게 그냥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흙인가요? 아닙니다. 이 흙은요 그냥 일반 흙으로는 안 되고요. 농협 가면요 이렇게 종자 포트에다 넣는 흙이 따로 있습니다. 그 상토. 그 농협 아무데나 가서 상토 달라고 그러면 그게 비쌉니까? 안 비쌉니다. 그거 20kg짜리 6,000원 정도. 6,000원이면 살 수 있는. 가지면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씨를 그러면 이거를 바로 심는 게 아니라 이거 좀 씻는다든가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물에다 담궈서 야가 불면 건져가지고 또 이제 하루 되면 한 2번 그렇게 씻지 말고 바구리에다 건져갖고 물을 이렇게 살랑살랑 빠지게. 혹시 농약이나 살균제가 걱정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는요 60도 정도 우리 아기 목욕물 받을 때 이렇게 하셨죠. 이거보다 약간 따끈하다라고 느껴질 그 정도 60도에다가 15분 정도 담가 놓으시면은 살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싹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적당한 겁니까? 이것이 이렇게 딱 보면요. 이게 하얀 조금 싹이 올라올 때 해야지 많이 질어불면 또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씨를 뿌려야 되거든요. 베개. 그거 너무 많이 뿌리는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아니, 이런 정도.
우리는 밀도를? 농사를 지어서 씨를 먹으려면 드물게 심지만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밀순 자체를 채취를 해야 되니까 네네. 아주 흙이 안 보일 정도로 되게 밀식을 하는 게. 예. 보통 우리가 흙 속에다 씨앗을 넣지 이렇게 그냥 씨앗을 이렇게 위에다 올리는 경우가 네, 제가 해보니까요. 이제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나도 여기다 흙을 그 상토로 살살 덮었는데요. 네네. 덮어갖고 이렇게 물을 주다 보니까 움푹짐푹 눌려가지고요. 네. 촉이 일정하니 안 납니다. 안 나오고 눌린 뒤는 썩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보이게 위에 네. 이렇게 아주 촘촘히 보이게 하고 지금 물을 갖다 후보곤 쳐보면 눌려져 버려요. 상토가 그런 게 이걸로 이렇게 굉장히 분무기로 정성을 하루에 몇 번씩을 이거 분무기를 한 3번 정도만 이게 한 3시간이나 몇 시간 내가 말랐다 하면 항상 촉촉함을 유지해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놓으면 야가 저 촉이 난 것은 하루 반이나 되면 촉이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이 나와. 하루가 올라옵니다. 하루 반 만에 먹을 만큼 클래면 며칠? 그러고 저가 이렇게 완전 채취를 하려면 25cm에서 30cm 정도. 그렇게 몇 번씩 키우면 이거 또 뜯어먹고 또 뜯어먹고 또 뜯어먹고 그러고 싶은데 백 교수님 그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일단 밀싹이요 어리거나 입이 노랗게 되면은 영양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농사를 저도 좀 지어봤거든요. 그 아파트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거 할 때 보면 옆에 풀도 뽑아줘야 되고 가지도 쳐줘야 되고 이러는데 이거는 아무 데서나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까지 몰랐던 거예요. 햇빛만 보면 되잖아요. 물만 주면 되고. 그리고요. 또 야를 여러 데다 하나고 화분 받침이나 얇은 데 하면 화분도 되고 화분도 되고 안에 공기청정기도 됩니다. 수분이 되니까 습도 조절기도 되고 가습기 역할도 하고 가습기 그래서 굉장히 집안의 실내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키우면 좋겠는데요. 사실 조금 번거롭게 사실 느껴지긴 해요, 저는. 근데 요즘에 알아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이걸 구입을 할 수도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이거를 할지 몰라갖고 이제 택배로 강원도 농장도 있고 이거 기르는 데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소주잔으로 한 잔 정도 먹을 양이 한 달에 한 10만에서 12만 원 정도 든대요. 재배하면 이 싹은 얼마나요? 제가 재배를 한다 하면 이제 옛날에는 한 2만 원 들었는데 지금은 좀 숙달 돼가지고 15,000원이면 진짜 10만 원하고 15,000원하고 10배 차이. 누구나 손쉽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초간단 밀싹 재배법. 먼저 통밀을 살살 씻어준 뒤 24시간 동안 물에 담가 놓으면 하얀 순이 올라온다. 원예용 인공 토양인 상토를 부에 넓은 모판에 깔아준다. 순이 살짝 올라온 통밀을 모판에 촘촘히 뿌려준다. 하루 서너 번 분무기로 물을 충분히 뿌려준다. 보름 정도 지나 한 뼘 크기로 자라면 채취해 먹을 수 있다. 자, 밀싹 정말 간단하게 키울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보은 선생님께서 밀싹을 이용해서 바로 정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궁극의 청열제 밀싹 밥상 나오세요. 밀싹을 주물러서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밀싹 밥상을 만들었습니다. 저건 뭐야? 밀싹이 아까 씹어보니까 굉장히 단맛이 많이 나잖아요. 하지만 약간 쌉쌀한 맛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먹으려면 제일 좋은 것이 약간 밋밋한 채소예요. 그래서 제가 참마를 준비했는데요. 밀싹에는 단백질하고 지방이 좀 없기 때문에 참마에다가 들깨하고 들기름을 좀 섞어서 밀싹, 마, 들깨, 냉채를 제가 준비해서 샐러드요. 그다음에 저 옆에 있는 거는 제가 사실 아까 말씀하실 때 밀싹을 소주잔에다가 이렇게 한 잔씩 잡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요거를 조금 듬뿍 먹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파프리카하고 같이 좀 주서에 좀 갈았어요. 그래서 파프리카가 약간 좀 단맛이 좀 나니까요. 밀싹하고 같이 해서 같이 이렇게 스무디로 드시면 아주 맛있는 주스를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야, 냄새가 너무 구수하고요. 향이 좋아요. 향이 좋아.
나왔어요. 그러니까 드셔보시죠. 저게 이제 그냥 생으로도 먹을 수 있지만 주스로도 가능하고 저렇게 이제 겉절이 무침도 가능한. 조영구 씨 어때요, 맛이? 일단 음식이라는 게 먹을만 해야 될 텐데. 직접 맛을 보시고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파프리카 향이 참 좋네요. 신선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녹즙을 참 싫어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먹을만 하네요. 왜? 뭔가가 모르게 묘한 맛이 있고 땡기는 맛이 있어요. 저는 야, 이거 당장 해봐야 돼. 그러니까 맛을 떠나가지고 이거 먹으면 왜 피도 맑아진다고 하고 또 피부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뭐 10컵이라도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컵씩이나요? 채소 중에는 우리 몸을 공격하는 독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질산염이라는 거예요. 사먹는 채소에 숨은 충격적 진실. 하지만 채소를 직접 재배하면 독이 아닌 약이 된다. 이 채소만 먹으면 암 예방은 물론이고요. 수명을 연장시켜줍니다. 전립선 암을 87%나 줄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암을 이겨내고 노화를 예방하는 기적의 채소들. 그 정체는 당뇨는 기본이고 뭐 혈압서부터 뭐 어머, 달어. 특이하다. 우리 몸에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다주는 셀프 재배 채소. 잠시 후 공개됩니다. 아니, 이거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다 그러더니 이게 무슨 다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집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아? 그러니까 주방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요. 네. 또 이걸 또 이용해가지고 뭔가 또 채소로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주방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러면 약간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방법이. 그렇죠. 오늘 아주 뭐 다채로운 셀프 재배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거 귀찮고 좀 번거롭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자, 우리가 셀프 재배를 해야 되는 절실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사실 뭐 어디에 가도 쉽게 사 먹을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채소 중에는 우리 몸을 공격하는 독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예. 실제로는 우리가 옛날에 채소 독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농약, 화학물질, 화학 비료가 우리 몸에 오래 잔존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일 무서워했었거든요. 옛날부터.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질산염이라는. 질산염. 이 질산염은 우리가 비료로 질소 관련 비료를 많이 주거든요. 그게 화학 비료가 아니어도 질소가 들어간 비료가 있어요. 이 질산염이 단독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질산염이 몸에 들어와서 아질산염이 되고요. 이게 단백질과 만나면 나이트로소 아민이라는 독성 물질로 변해버려요. 네. 고기 먹을 때 이렇게 상추에 싸 먹을 때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고기 같은 걸 먹으면 아미노산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이트로소 아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소에 질산염이 많은 경우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질산염의 심각성을 알게 된 거는 1980년도 미국의 블루 베이비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증후군. 질환 때문에 알려졌습니다. 그 블루 베이비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질산염이 상태가 변환되면서 헤모글로빈, 우리 그 산소를 날려주는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하면 그러면 산소를 날라야 되는데 질산염이 변환된 걸 날리게 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애기들 얼굴 색깔 어떻게 변할까요? 파랗게. 블루 베이비 신드롬.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질산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이 이후에도 질산염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질산염이 우리 몸속에 쌓이면 자, 뇌에 굉장히 치명적인 병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외에도 또 발암 물질의 근본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WHO라고 하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제한한 이 질산염에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 218mg이에요. 네. 근데 저게 나온 걸 보면 2000mg이 넘잖아요. 1kg 단위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뭐 킬로그램이 아니라 100g만 먹어도 벌써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채소를 많이 먹으라라고 하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게 쌈이죠. 쌈을 조금만 먹다 보면 벌써 허용량이 넘어가 버려요. 218mg. 그 WHO에서 기준한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 평균이 1.7에서 3.2배나 더 먹고 있다는 질산염을.
그러면 네. 그걸 좀 배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야채들을 열심히 물에 이렇게 씻혀서 먹으면 좀 덜해집니까? 네, 그 씻는 방법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보통은 흐르는 물에 씻어야지 좋은 걸로 다 알고 있어서 그렇죠. 계속 씻고 있는데 사실은 질산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 5분 정도 깨끗한 물에 담궈주는 것이 담궈놔. 가장 네. 좋고요. 네. 그 정도 담궜다가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3-4번 정도 씻는 게 좋고 보다 더 안전한 방법은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겁니다. 데쳐냈다가 하면 한 질산염의 40% 정도는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상추쌈 같은 건 데쳐서 그렇죠. 그거는 나물로 먹는 거라든가 데쳐도 되는 것은 네, 그렇게 시금치 하고 같은 거. 그렇죠. 나머지는 그냥 담궜다가 씻는 방법이 가장 좋죠. 우리가 무슨 농약 같은 거나 경계했지 질산염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예 그냥 유기농으로 사 먹으면 좋지 않을까요, 선생님? 저는 네. 아이를 키워가지고 네네. 거의 채소는 조금 불안해서 유기농으로 사 먹이는 편이거든요. 우리 집은 아이는 유기농 먹이고 저는 그냥 일반 마트에서 파는 그 채소 찾아 먹거든요. 저 질산염을 먹고 있고요. 네. 분류를 좀 정확히 실제로는요, 유기농은 정의가 뭐냐면 무농약, 농약을 쓰지 않고요, 화학 비료를 쓰지 않아요. 예. 그러나 유기질 비료를 써요. 네, 동물의 비료 같은 흥분 같은 네, 거요. 네. 그런 거를 쓸 경우엔 질산염이 들어있어서 실제로는 어떤 경우에는 일반 채소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요, 질산염. 질산염 수치를 보면요, 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유기농이 더 많기도 해요. 유기농이 나쁘다는 아니에요. 유기농 왜냐면 농약이 안 들어가죠. 네. 화학 비료도 굉장히 안 좋아요. 아. 그거는 없지만 네. 질산염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집에서 손쉽게 키워 드시면 절대 질산염의 위험이 없다. 그래서 키워 먹어라. 그렇죠. 네. 키워 먹는 기적 그 두 번째 채소가 지금 공개됩니다. 자, 우리 몸을 위해서 셀프 재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또 하나 기적을 일으킨 채소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를 해드릴 이 채소만 먹으면 암 예방은 물론이고요. 수명을 연장시켜줍니다. 또 하나 놀랄만한 한 가지 효능이 더 있습니다. 바로 노화를 막아주는 회춘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야. 자, 내 몸 사용 설명서에서 알려드리는 회춘의 묘약. 네. 바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렇게 좋은 신비의 재료는 뭘까요?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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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땅콩이라고? 땅콩? 땅콩이랑 옆에 무슨 새싹이 있어. 뭐 무슨 대형 콩나물 같기도 네, 하고요. 생긴 게 콩나물 같아요. 슈퍼 콩나물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게 자, 콩나물이 오래돼가지고 이게 됐어. 퉁퉁 부른 거예요. 이게. 자, 땅콩이랑 같이 먹어야 돼. 이 야채의 정체가 뭔지 여러분들 의견이 분분하신데 바로 땅콩 새싹입니다. 예? 자, 땅콩으로 새싹을 낸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전 난생 처음 봤어요. 자, 이 땅콩 모습을. 새싹인데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뭐길래 암 예방은 물론 장수의 핵심이 되는 거기 회춘. 물질일까요? 아니 믿겨지지가 않네요. 네. 이 땅콩 여러분들 많이 드시죠? 언제 드세요? 이 뭐 술안주. 그야말로 네, 심심풀이 술안주로 땅콩 아닙니까? 늘 그렇죠. 먹죠. 네. 이 땅콩이요. 미국 FDA에서는요. 우리가 하루의 식사량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땅콩을 42.5g만 먹으면 심장병을 훨씬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땅콩 안에는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라고 하죠. 지용성 비타민인데요. 세포막을 보호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줘서 동맥경화도 예방해주는 이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개만 먹으면 하루에 먹어야 될 비타민 E를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처럼 우리가 그 밀싹이 네네. 그냥 밀인 상태에서는 전혀 뭐 아무 상관없는 제로 상태에서 네네. 이게 싹이 되면서부터 가공할 만한 효능을 발휘하는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아까 들었는데 네, 이게 땅콩이고요. 이 땅콩에 껍질을 벗겨서 네. 일주일만 싹을 틔우면 이런 게 돼요. 땅콩 새싹인데요. 실제로 정말 땅콩도 영양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땅콩 새싹을 기르시면요. 땅콩보다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하는 성분들이 아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이 싹대가 아주 만만치가 않네. 튼실합니다. 아주 심상치 않죠. 먹음직스러워요, 네. 그야말로. 재배도
어렵지 않지만요. 이걸로 정말 효과를 보신 분이 있으세요. 나왔어요? 네. 아, 그렇습니까? 어느 네. 분입니까? 어디 계십니까? 아, 예, 예. 저요. 이걸로 무슨 효과를 보셨습니까? 제가 좀 평소에 혈압이 좀 있었고요. 혈압. 예, 한 2년 전에는 그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아보려 해서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때 당뇨도 좀 있었고요. 당뇨도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전립선염도 조금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병을 여러 가지 가지고 계셨어요. 네, 네. 뭐 전립선도 안 좋으시고 당뇨도 있으시고 혈압도 높으시고 그때 심정이 정말 말이 아니셨을 텐데 요 땅콩 새싹을 드시고 정확하게 얼마 만에 몸이 좋아지시던가요? 혈압이 90에서 140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가 약을 먹었거든요. 지금은 뭐 많이 수치가 떨어져서 알수도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당뇨도 110 이하로 관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 같은 것도 그 상당히 불쾌한 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활력이 좋아졌어요. 그런 불쾌한 감도 없어지고 몸 전체가 아주 그 의욕적이고 몸이 아주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땅콩 새싹을 키워 먹고 당뇨병과 전립선 질환을 이겨냈다는 이동혁 씨. 암실에서 7일간 26도를 유지해야 발화가 되는 땅콩 새싹을 집에서 손쉽게 재배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동혁 씨의 친환경 땅콩 새싹. 일주일간 재배한 땅콩 새싹을 수확하는 시간. 먹기 좋게 자란 땅콩 새싹은 보기에도 싱싱해 보인다. 귀찮은 사람 귀찮겠죠. 정성으로 재배한 땅콩 새싹. 직접 먹어보는데 그 맛은 어떨까? 땅콩 맛이죠. 뭐 땅콩 맛인데 비린 맛은 전혀 없고 단맛이 아주 있어요. 단맛이. 땅콩 새싹을 재배해 먹기 시작한 이후 당뇨도 당뇨지만 전립선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소변 볼 때 저 불편한 건데. 어떤 게 불편하세요? 힘이 약하다고 그래야 되나? 네. 소변의 힘이 소변 줄기가 약하다고 그러나 뭐 그런 것들이죠. 그 불편한 게 지금 전혀 의식을 못할 정도로 됐으니까. 그렇다면 이동혁 씨만의 땅콩 새싹 재배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먼저 준비하는 것이 겉껍질을 벗기지 않은 핏땅콩. 50개 까야 되니까 한 20개, 2개씩이니까 한 25개만 까면 되겠네.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 좋습니다. 핏땅콩에서 겉껍질만 까고 속껍질은 벗기지 않은 생땅콩이 땅콩 새싹의 재료. 물에 씻어 24시간 땅콩을 불려준 뒤 직접 개조한 콩나물 재배기에 불린 땅콩을 넣어주면 준비 완료. 일반적인 콩나물 기계를 일반 시중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나름대로 땅콩에 맞게 나름대로 또 키우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맞게 내가 이제 기계적으로 또는 이제 물리적으로 개조를 했죠. 개조. 땅콩 새싹을 재배하기 위해 들인 정성이 대단하다. 기계가 시간에 맞춰 물도 주고 일정한 온도까지 맞춰주니 번거로움 없이 땅콩 새싹을 재배할 수 있다. 자동으로? 이렇게 되면 가만히 놔두고 한 5일 내지 6일 지나고 나면 아까처럼 그렇게 끝. 예, 이동혁 선생께서 이제 애써 길러 오신 저 땅콩 싹을 지금 하나씩 들고 계시는데.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땅콩이 요렇게 해서 한 알이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대가 이렇게 굵게 나오고 뿌리가 있고 냄새는 콩나물이고. 네. 근데 맛을 이거에 효과가 난다는 게 참 믿어지질 않네. 맛을 한번 보세요. 네. 맛을. 일단 머리 부분부터. 네. 다 먹는 건가요? 어머 달어. 특이하다. 이게 뭐 당뇨는 기본이고 뭐 혈압서부터 뭐 그 성인병에 대체로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는 모양인데. 근데 이거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선생님? 하루에 5개 내지 6개 먹고 있습니다. 껍질이 있어요. 이 껍질은 벗겨내고 먹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그냥 통째로 먹습니다. 이것도 먹어요? 선생님이 뿌리도 먹어요? 뿌리가 더 좋습니다. 뿌리가요? 실제로 땅콩 자체도 영양 성분이 많아요. 네. 지용성 비타민 E도 있는데 우리가 자칫 땅콩이 좋다고 많이 드시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칼로리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땅콩에는 고칼로리인가요? 고칼로리예요. 그래서 견과류들이 다 몸에 좋고 두뇌 활동에도 좋지만 혈관에도 좋고요.
용량을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땅콩도 10개, 20개만 드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방 구성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거 쌍을 튀어보니까 지방이 거의 없어질 거예요. 이게 새싹이 되면 지방은 확 줄면서 네. 비타민 C나 식이섬유, 그다음에 올레산, 리놀레산, 아스파라기산 아시죠? 네네. 이 콩나물에 많이 나오는 숙취 해소에 좋은 예, 예. 그런 해독 작용을 하는 성분이 훨씬 많아졌다는 거죠. 예. 다른 영양 성분은 굉장히 많아지면서 지방은 줄어들어서 효능이 더 많아진 그러니까 거죠. 이게 싹이 되면서 전혀 다른 물체가 그렇죠. 된다는 네. 게 네. 너무너무 신비롭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그 비타민 중에 강한 항산화 성분을 비타민 C랑 비타민 E를 꼽고 있는데요. 네. 비타민 C 항산화 성분에 비해서 20배 내지 30배 높은 성분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는 성분이 뭐냐면 라스베라트롤이라고 바로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라스베라트롤 성분은요, 인슐린 저항성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제2형, 성인이 된 다음에 당뇨가 생기잖아. 이걸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나라 연구에도 있고요. 중국 과건 연구에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 라스베라트롤 성분은 당뇨에 있어서 인슐린 민감성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해준다라고 발표를 했지요. 전립선이 안 좋으셔서 땅콩 새싹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좀 전립선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조영구 씨가 저 화장실 자주 가는 분이 예. 그러면 전립선 의심할 만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전립선염은 이상벽 씨나 조영구 씨나 저나 피할 수 없는 남자들의 질환입니다. 실제로 이런 70세 이상 어르신이 10분이 계시면 그중에 6분이 갖고 계신다는 게 전립선 비대증이고요. 남자라면 여성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있다면 남자에게는 전립선 비대증과 함께 배뇨의 고통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네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너무 힘들어하지 마. 예, 이게 실제로도요, 미국의 알라바마대 교수팀이 바람 저널, 암에 대한 발생 저널이 있어요. 논문 모아놓은 거기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 라스베라트롤 성분 자체를 동물 실험을 했더니요, 이걸 먹인 쥐에서요, 전립선암을 87%나 줄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물질은 뭡니까, 정체가? 이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우리 식물에 있는 파이토케미칼 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의 일종이에요. 그중에 폴리페놀의 일종인데요. 이 레스베라트롤이 많은 성분은 어디냐면 포도주, 오디, 그리고 땅콩, 땅콩 새싹이 많은데 그중에서 이 땅콩 새싹이 가장 으뜸으로 많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탈리아 사람들이 제가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포도주를 이렇게 늘 조금씩 먹어서 장수한다 그러거든요. 이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많이 알고 있는 게 포도주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요. 땅콩에 비교하자면 땅콩의 90배, 그리고 포도주에 비교하자면 23배입니다. 네. 이야, 이거 우리 나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오는 뭐 노인성 관련 여러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치료도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거 적극 활용할 용의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렇죠. 이거 말고도요, 전북대랑 우석대 교수팀이 연구한 게 있는데요. 우리 몸 안에는 프렉탈카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혈관 상피 내에서 나오는데 그게 염증을 만드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프렉탈카인이 많아지면 동맥경화도 생기고 염증이 많아지면 폐혈증도 생기는 아주 나쁜 성분인데 이 레스베라트롤을 먹게 되면요, 이 프렉탈카인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이 레스베라트롤을 2주간 먹인 동물에서 쥐에서요, 이 프렉탈카인이 반으로 줄었어요. 이 혈관을 맑게 해주는, 염증이 없게 해주는 성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생긴 모양도 산삼 같아. 아니, 조혜경 선생님, 이 레스베라트롤. 그거. 레스베라트롤. 하여튼 그거. 그런데 이 효능이 어마어마한데. 어머, 저희는 식구가 사실 다 당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먹는데 이게 권장량이 하루에 얼마큼을 먹어야. 이 뭐 사실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키우기도 어렵지도 않아요. 일주일만 키우면 되시는데 하루에 5개 내지 6개만 먹으면 예방 효과가 5개에서 6개 충분하더라. 이거 뭐 그냥 생으로 드시면 그냥 식성 따라서 뭐 초장에 찍어 먹어도 되고 뭐 얼마든지. 아니 그냥 간식으로 먹어도 좋고 맛있어서. 실제로 드셔보셔도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뭐 드시는 야채 한쪽에다 놓고 같이 겸해서 드셔도 되고. 아니 근데 콩나물은 막 비릿해서 못 먹겠는데 땅콩 새싹은 맛있어요. 이거. 맛있네.
우리가 손쉽게 집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땅콩 새싹을 낼 수 있는 요령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인 이 땅콩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먹는 그런 볶은 땅콩이나 찐 땅콩은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이리고 껍질째 씹는 줄 또 알고 계시는데 껍질을 다 까곤 이렇게 날 땅콩이라고 하는 날 생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일단은요, 이 땅콩 새싹을 키우기 전에는 땅콩을 야들야들하게 이렇게 불려야 됩니다. 그렇게 24시간 불린 땅콩을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요, 집에 있는 이런 뚝배기 같은 거, 저희가 새싹이기 때문에요, 햇빛을 차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뚜껑이 있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로 넣기보다는요, 이런 이제 면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거즈라든가 헝겊,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바닥에 깐 다음에, 그다음에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네네. 이게 이제 싹이 웅텄다고 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놨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예쁘죠?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얘가 훨씬 더 잘 자라요. 그리고 2, 3일 정도 되면은 싹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니, 이게 여기 무슨 이게 아까처럼 흙으로 한다든가 무슨 영양제를 여기다 뿌리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싹이 납니까? 네, 여기 땅콩에 어마어마한 양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양분이 일주일 동안 이 땅콩 속에 들어있는 양분이 싹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24시간 정도 담그게 되면은 우리 이제 작은 메가라고 하는 그런 싹이 나오죠. 그렇죠. 정말 놀라운 생명력이죠. 네. 2일차 됐을 때는 올챙이 되니까 저렇게 나오고 3일째 되니까 드디어 이제 이 모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5일째쯤 되니까 제법 먹을만하게 컸습니다. 네. 대부분 5일 내지 6일차 정도 되면 이렇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직사광선은 저 뚜껑으로 이렇게 차단을 하라고 그랬는데 통풍 상관없습니까? 저희가 하루에 물을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3번 밥을 먹듯이 물을 3번 정도 주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햇빛을 차단해 놓고 3번 정도 물 뜰 때 뭐가 들어가죠? 공기가 들어가고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과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땅콩 새싹이 자랄지 의심스러웠던 제작진. 직접 땅콩 새싹 키우기에 도전해봤다. 먼저 생땅콩을 24시간 동안 물에 불린 후 뚝배기에 면포를 깔고 불린 땅콩을 듬성듬성 놓았다. 분무기로 물을 충분히 뿌려준 후 직사광선을 차단하기 위해 뚜껑을 덮었다. 과연 이렇게만 해도 자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다음 날 눈에 띄게 싹이 자라난 것이 보였다. 물만 꾸준히 뿌려주길 3일째 4, 5cm 길이로 자라난 땅콩 새싹. 그리고 5일이 지나자 먹을 만한 상태로 완성! 땅콩 새싹 키우기 참 쉽다. 암을 예방하고 그리고 생명을 연장시켜주며 노화를 막아주는 땅콩 새싹으로 만든 땅콩 새싹 밥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보은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준 밥상을 공개합니다. 저게 이른바 무슨 회춘 주스 청춘 냉채 그겁니까? 네, 맞아요. 노화를 예방하고 동맥경화라든지 성인병을 예방한다 그래서요. 제가 일단은 시원하게 자주 먹을 수 있는 스무디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땅콩 새싹만 갈게 되면 좀 비린 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바나나예요. 바나나하고 우유하고 얼음을 넣고 아주 걸쭉하게 갈았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보양만 먹네. 한 끼 대신으로 이렇게 드실 수도 있고요. 그 옆에 땅콩 새싹 냉채는요. 바로 게맛살하고 우리가 먹기 쉬운 파프리카 또 오이를요. 그냥 생 것으로 같이 한 다음에 유자 소스를 만들어서 드레싱을 부었어요. 왜냐하면 비린 맛이 나니까 유자 향에 약간의 좀 적셔 있으면 아무래도 새콤달콤해서 먹기가 아주 좋거든요. 우선 시식을 해보죠. 바나나 냄새. 자, 지금부터. 오, 굿. 야, 이건 진짜 좋다. 사람들한테 오케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고 집에서 정말 쉽게 먹을 수 있는데 회춘이 된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보세요. 나도 회춘해야 쉽게 돼. 먹을 수 있는 거면 좀 집에서 쉽게 좀 해줘 보세요.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보세요. 좀 이거 가져가서 오늘 좀 해줘요. 그래도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세상에 오만 주스가 다 있는데 땅콩 새싹 주스는 저는 처음 먹었는데 어느 주스보다 맛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누구나 쉽게 싹을 내서 주스를 또 해 드실 수 있고 냉채라도 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활용하시고 꼭 회춘하시기 바랍니다. 고혈압하고 당이 왔어요. 공복당이 200, 220 정도고 집에서 키운 채소로 당뇨를 극복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유황이 3배. 인삼을 60배나 되는 이거 밀싹 먹어볼 만한 했더니 또 땅콩 새싹 좋다니고. 또 땅콩 새싹 먹으려고 했더니 또 좋다니고. 키워 먹는 기적. 이게 다가 아니다. 항암 치료 끝나고 나서 현재까지 물은 이물만 먹고 있습니다. 85세의 나이에 대장암 3기를 이겨낸 기적. 옥상 텃밭에서 찾은 그 특급 비법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국민 야채가 하나 있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들어서 아주 각별하게 관심을 끌고 있는 건강 채소. 식이 유황 성분이 풍부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바로 이것.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국민 채소.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뭔지 여러분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뭐야? 이거 대파 아니야, 대파? 아니요. 대파인데, 대파. 이거 마늘종 아닌가, 이거요? 대파요? 향이 강해. 배민 씨, 봐봐요. 파랑 비슷하지 않아요, 파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늘종 같죠? 그렇지, 마늘종 같기도 하고, 이파리가. 근데 이파리가 아니잖아요, 보세요. 이거 제가 알아요. 이거 삼채예요. 삼채라고요? 자, 이거 가져오신 주인공 어디 계십니까? 아, 거기 계시군요. 이거요. 이걸 직접 지금 재배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는요, 그 40대 후반에 그 고혈압하고 당이 왔어요. 네. 그래서 한 20년째 지금 앓고 있거든요. 심할 적에는 뭐 진짜 말도 못했어요. 어지럽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또 항상 귀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뭐 이 거동하고 어디 사람 많은 데 가면 그 참 있기가 불편스럽고. 근데 당뇨가 그 혈당이 어느 정도 나오셨었어요? 저는 높을 적에는요. 예. 식사 공복당이 200, 220 정도고 식사를 하고 나면 보통 350에서 400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심근경색이 이제 합병적으로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예, 수술하고 나서 스탠드를 그 혈관에다 스탠드를 스프링을 3개를 놓고 중환자실에서 한 13일 만에 살아났거든요. 아, 심근경색으로 그러면은 스텐트 삽입술을 하신 거죠? 네네네. 그렇게 한 2, 3년 살다가 이제 삼체를 접하가 됐는데 예. 삼체를 한 6개월 먹고 나니까 눈이 상당히 밝아지더라고요. 눈이 좋아져요? 네. 눈이 좋아지고 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머리가 좀 개운해지면서 네. 한 1년 지나니까 머리에서 소리가 무척 요란하게 났었는데 이 소리가 안 나기 시작했어요. 이명 개선 효과도 있네요. 네네. 그리고 우선 이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우선 원기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아직도 이게 파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경희 선생님, 네. 이게 도대체 뭐예요? 자, 여기 보면 자 입은 부추 같고요. 밑에는 파뿌리 같죠. 네. 정말 맛도 똑같이 왜 이게 이름이 삼채일까요? 3가지 맛이 나기 때문이죠. 단맛, 쓴맛, 매운맛. 본래 이건 우리나라 건 아니고요. 미얀마 고산시대에 자라는 걸 저희 나라에 들여온 거고요. 네. 이 효능을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설명하신 여러 가지 효능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점점 인기를 끌고 있는 채소입니다. 그전에는요, 제가 살아보려고 사실 안 먹은 풀이 없어요. 뭐 오갈피 잎사귀도 한 1년 먹어보고 파도 한 1년 뜯어 먹어보고 살려고. 그랬는데 그거 안 듣더라고. 그 이제 삼채 먹는 걸 보고 그 내가 먹어보니까 느낌이 좋아서 그 뭐 기대를 걸 거는 그거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먹기 시작을 했죠. 그렇군요. 삼채를 먹고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유호영 씨.
텃밭에는 직접 재배한 삼채가 가득하다. 밭을 갈아 삼채 뿌리를 심고 15일이 지나면 싹이 위로 올라오는데 2달이 지나면 잎이 다 자라 먹을 수 있단다. 한 15일 후면은 요게 뿌리가 잘 내려가지고 잎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뭐 여러 가지 쌈으로 먹어도 되고 뭐 한 3, 4개월 지나면 뿌리가 상당히 굵어지거든. 그때는 캐서 뿌리를 먹어도 되고. 특별히 감을 때가 아니라면 물을 주지 않아도 잘 자란다는 삼채. 게다가 먹는 방법도 다양하다. 이것이 유호영 씨가 수시로 마신다는 물. 보리차와 닮은 이 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삼채 뿌리 말린 거를 물에다 푹 끓이면 돼. 특히 삼채와 함께 토마토 우유를 넣고 주스를 만들어 아침 저녁으로 마시는 게 그의 건강 비결이라는데 삼채의 매운맛을 토마토와 우유가 중화시켜 먹기 좋게 하기 위함이란다. 삼채만 갈면 먹기가 좀 그래 쓰고 이 토마토도 사람한테 좋다고 하니까 같이 넣는 거지. 그리고 당뇨 치료를 위해 음식 조절이 중요했기 때문에 각종 요리와 반찬에도 삼채를 활용해 먹었다. 먹고 조금씩 좋아지니까 살으려고 열심히 먹었지. 유호영 씨에게 삼채는 일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삼채로 차려진 건강밥상이다. 꾸준히 6, 7개월을 삼채를 먹은 끝에 건강을 되찾았다는 유호영 씨. 삼채 맛이지 뭐. 삼채 요리는 많이 먹어도 부담이 없어요. 내 몸을 이게 살려준 그런 식품이니까 뭐 언제까지라도 농사를 질 거야. 이 당뇨라는 네네. 것이 쉬운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당뇨는 특히 이제 성인의 당뇨는 식생활이나 우리 활동이 저하되면 더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네. 실제로 이 전북대 김용수 교수팀이 동물 실험을 했는데 네. 당뇨가 걸린 쥐를 네. 대상으로 이 삼채를 줬더니 네. 체중도 줄어들고 또 인슐린 분비도 좋아졌다 이런 네.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에 정말 좋은 효과가 있더라라는 거죠. 네, 실제로 이 삼채 한번 드셔보시면 쌉싸름한 그런 매운맛이 있는데 네. 그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유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식이유황. 이 유황은요 정말 재미있는 또 서양의 그 기록도 있는데요. 우리 이집트 피라미드 있죠. 네. 그 안에 벽화에 보면 이 그 중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늘과 양파를 먹이는 그림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기운이 나게 하고 신진대사를 좋게 하고요. 또 신경 안정을 시켜서 네. 일을 열심히 잘하게 하는 거죠. 보통 여러분들 유황이 먹는다고 생각들을 잘 못하셨을 거예요. 먹는 유황은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암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 공격수, 수비수의 역할을 다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먼저 암을 일으키는 게 바로 활성산소잖아요. 네. 이 활성산소를 식이유황이 없애줘요. 도움을 주고 수비수의 역할은 뭘 하냐면 암을 막아주는 우리 자연살해 세포 같은 면역 세포들을 얘들이 더 활성화시켜주고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밀싹 먹어볼 만 네네. 했더니 또 땅콩새싹 좋다 그러고 또 땅콩새싹 먹으려고 했더니 또 네. 삼치 좋다 그러고 네, 여기에 들어있는 그 유황의 좋은 성분이요. 우리 마늘에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네. 마늘에 들어있는 유황 성분에 비해서 6배가 많아요. 우리 마늘도 굉장히 건강 마늘보다 식품으로 그럼요. 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식이성분도 많이 들어 식이섬유. 네. 그리고 수분도 들어있어서 신체 대사도 좋게 하죠. 예, 예. 칼륨, 아연, 철분 이런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네. 미얀마에 있을 때하고 네. 우리나라에 와서 개종이 그렇죠. 된 상태하고 네. 그것은 영양 성분이 실제로 정말 놀라운 건요. 네. 삼채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영양이 더 많아졌어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놀랄 정도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네. 뭡니까? 이게 유황이 3배, 철분, 칼슘이 2배. 칼슘도 많아요. 그 이유가 뭐죠, 선생님? 생육기간이 더 길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서 저런 유황 성분이나 이런 미네랄 성분이 훨씬 많아진 게 아닐까. 네. 실제로 영양 효능을 따지자면 네. 원산지인 미얀마보다는 우리나라 게 더 좋더라. 저는요 평소에 마늘하고 양파를 참 많이 먹는다고 네네. 생각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삼채를 보니까 이제 그거 안 먹고 이걸만 먹어도 충분히 될 것 같은 게 굉장히 많으네요. 이 소머리 국밥에다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려고요. 예, 이거를 착착착착착
채 썰어갖고요. 예. 싹 묻혀서 예. 김치 깍두기 대신에 이걸 놔주면 마늘에 여섯되고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이게 식이유황이라고 하는 게 네. 하루 1인 권장량이 성인 1,500mg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매워. 맛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성인이 보통 먹는 한 100ml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유황이 부족하다 보면은 이게 결합체를 만드는 성분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몸에서 이제 간 해독하는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 떨어집니다. 근데 또 특이할 만한 성분 하나가 우리 왜 인삼하면 사포닌이죠. 네. 이 삼채에는 인삼의 60배나 되는 사포닌이 그러니까. 네. 그럼 인삼도 필요 없네. 이 사포닌이 어디에 좋으냐면 콜레스테롤과 그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걸 막아주고 배출도 도와주게 돼요. 자, 집에서 재배하는 삼채는 어떻게 사 먹는 삼채보다 확실히 정성이 들어가니까 효능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삼채를 집에서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도시농부가 특히 서울에서는 44만이라고 합니다. 그 44만의 도시농부들이 이렇게 페트병만 가지고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여름에 휴가 가실 때 물 잘 못 주시잖아요. 그럴 때는 간편하게 이렇게 그 약국에서 파는 심지 있죠. 주방에 있는 행주로도 가능합니다. 손으로도 되겠네. 손. 네. 반을 잘라서 거꾸로 엎은 거네요. 네, 여기에다가 흙을 집어넣고요. 이렇게 할 때 물을 못 줄 때. 네, 이런 흙을 집어넣으면은 요 심지를 따라서 이렇게 흙 위로 물이 올라옵니다. 밑에서 공급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좀 더 물 주기가 곤란하신 분들은 손쉽게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중에서 원예상에 가면은 쉽게 이런 삼채를 팝니다. 네. 들리면은 네. 이 뿌리가 굉장히 돌려서 잘라 있죠. 네. 이거를 이제 잘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물을 너무 자주 줘서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위에 이제 흙이 말라있다 싶으면 대부분 물 주시는데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손을 믿으세요. 손가락을 찔러서 끝이 촉촉하면 뿌리 쪽에 아직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페트병을 반으로 자른 후 뚜껑에 물을 빨아 올릴 수 있는 심지를 꼽는다. 원예용 상토를 넣고 삼채 모종을 옮겨 심은 후 물을 넣은 나머지 반쪽 페트병 위에 꽂아주면 삼채 페트병 화분 완성! 아까 유 선생님은 저걸 어떻게 드신다고 그러셨죠? 믹서기에다 갈아서 그 주불에서 먹어요.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 조영구 씨는 하루 종일 주스만 먹고. 이호영 선생님께서 맛이 어떤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제가 직접 맛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삼채 주스 맞아요? 예. 자, 삼채 주스 맛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니 이거 매울 것 같아서. 자, 신재현 씨, 여보 건강을 해서 먹어. 당신 먹어야 돼. 여보, 근데 향이 진하. 여보 먹을만해. 드실만해요. 근데 매워. 아우 입이 네. 맵죠. 아우 매워. 맛이 어때요? 국민 채소답게 자 우리 이보은 선생님 또 색다른 그런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삼채 채소로 만든 요리 나와주세요. 자 지금 아유 너무 그 매운맛이 강해서 못 먹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자 특별 요리 공개합니다. 짜자잔. 제가요 삼채가 전이다, 전. 사실은 이렇게 알싸하고 매운맛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요럴 때 메밀을 같이 이용을 해서 요 삼채 잎과 같이 해서 전을 부쳤어요. 이게 바로 삼채 보약전이거든요. 네. 약간 매콤하지만 아주 드시기가 좀 괜찮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삼채 보약 나물 비빔밥을 준비를 했는데요. 비빔밥도 사실 되고. 이 삼채 이파리가 굉장히 좀 매콤하고 그다음에 알싸하기 때문에 단맛이 나는 채소랑 같이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호박을 같이 해서
들기름에다가 한번 볶았는데요. 네. 삼채는 이파리를 쓰실 때 한번 데쳐서 쓰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데친 다음에 들기름에 조물조물 묻히고요. 그다음에 애호박 들기름에 살짝 볶고 당근도 살짝 볶아서 같이 비벼 드시면 아주 좋은데 단 삼채에 간이 있어요. 자체 간이. 네. 그렇기 때문에 밥 비벼 드실 때는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이런 쌈장을 넣지 않고 그냥 비벼요. 그냥요? 그쵸. 닭토유 유병옥 하면 생각나는 게 저염이잖아요. 네. 진짜 이 삼채식이 저염식의 대표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삼채가 아까 매웠는데 지금 이거 볶은 걸 먹었더니 하나도 안 맵네요. 그쵸, 안 맵죠. 네. 전혀 맵지가 않아요. 네, 저희 저염식이기도 하지만 칼륨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륨이 들어있으니까 이미 먹은 염분도 배출을 시켜줘요. 유황 성분이 혈관도 맑게 해주죠. 사포닌이 또 성인병 예방하죠. 또 나트륨도 배출해주고. 일석삼조 오를까요? 아유, 이거 뭐. 천연 항암제, 당뇨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간 지킴이 바로 뭐야? 이거 길가에 많이 있잖아요, 길가.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천연 항암제. 당뇨, 간에 좋은 약초의 정체는? 집에서 재배해서 먹는 데는 신기하지 않아요? 이보다 더 쉽게 키울 순 없다. 성인병 잡는 약초 3인방. 자, 우리가 셀프 재배의 기적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요. 이제는 실전입니다. 직접 집에서 기적을 키우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가 천연 항암제, 천연 항암제. 뭘까요? 저건 전부는 새싹 비빔밥 할 때 먹는 그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인삼하면 6년 동안 길러주시는 게 일반적인데요. 인삼이요? 네. 우리가 스스로 기를 수 있도록 이거는 1, 2년 정도 된 모종입니다. 이 모종을 사서 우리가 재배를 하게 되면은 한두 달 정도 있다가 바로 천연 항암제인 색싹3을 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사포닌이 있다는. 네, 그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삼 하면은 사포닌이잖아요. 네. 근데 이 새싹삼에 있는 사포닌은 수산과 같은 양 정도의 사포닌이 들어있는데 저희가 왜 삼 하면 뿌리에 많을 것 같죠? 그렇죠. 잎의 사포닌이 8배에서 9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 새싹을 즙을 내서 드신다든가 공복 시에 꼭꼭 씹어서 드시면은 사포닌 흡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산삼씨를 뭐 새라든가 동물 같은 매개체를 거쳐서 저게 이제 소위 개갑이 돼서 이제 발화가 되는 건데 저걸 인공적으로 해서 저렇게 모종이 나왔을 정도니까 그만큼 진화된 거네요. 아니, 저 생각해보세요. 인삼을, 삼을 우리가 새싹을 먹기 위해서 집에서 재배해서 먹는 데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가요 또 한 가지 팁이 이걸 모종이잖아요. 옆으로 옮겨 심어야 되는데요. 이건 우리가 뿌리까지 같이 먹어야 되는 새싹삼이기 때문에 30cm 정도 깊이 있는 스티로폼이 참 좋습니다. 스티로폼. 네, 스티로폼은 온도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흙 안쪽하고 흙 바깥쪽하고 온도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활용도가 참 높습니다. 이거 택배 오면 스티로폼 버리면 안 되겠네. 그러면은요, 이거를 씨를 뿌리면 안 되나요? 저희가 도전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뭐든지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차근차근 일단은 씨앗보다는 모종이 초보자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모종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차근차근 씨앗으로도 해보고 다른 채소로도 확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 당뇨, 원래는 DB의 이름이요. 명월초라고 하죠. 명월초. 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명월이는 옛날에 왕서방이 좋아했던 당뇨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당뇨초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꺾어지로 가능합니다. 여기를 바로 뜯어서 바로 옆에다가
다른 흙에다가 심으면 바로 자라납니다. 뿌리를 내려요? 네. 모종을 그리고 사서. 여기 보면 제가 꺾어놨는데요. 네. 여기 꺾어놓으면 옆에서 계속 잎이 나옵니다. 웬일이야. 네. 잘 자라는구나. 네, 정말 이 친구는 잘 자랍니다. 본식이 네, 이 명월초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명월초는 본래 인도네시아에서 삼북야라고 해서 신이 내린 장수 채소라고 합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근데 왜 명월이지 이름이? 그러게요. 그 진시황이 찾은 장생 불로초가 이 명월초라는 말이 있어요. 아. 그만큼 당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다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명월초는요 당뇨에 굉장히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생잎으로 먹어도 괜찮거든요. 생잎으로? 그래서 식사하실 때 몇 개 뜯어다가 고추장에 살짝 찍어서 드셔도 되고요. 좋아. 아니면 겉절이로 해서 살짝 묻혀서 잡수셔도 좋고요. 아니, 뭐 겉절이식이나 그냥 그거 싸고 쌈 싸 먹으면 되지. 아유, 그래도 좋고요. 아니면 즙을 내서 녹즙으로 활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 옆에 것도 뭐예요, 선생님? 간을 지켜요? 간 지킴이 이름은? 간 지킴이 바로 네. 길가에 많이 있잖아요. 길가에 많이. 그래도 길거리에서 누구든 지나가서 꺾어줘도 사는 게 질경인데. 그렇습니다. 길가에서 많이 자라기 때문에 질경이가 아니라 길경이라고도 합니다. 네. 저 질경이는 이름만 들어도 질기죠. 질겨. 거의 수레가 지나가도 다시 살아난다고 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데요. 이 질경이는 사실 차전자라고 그래서 한방 약재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간을 보하고요. 그리고 이뇨작용이 있고 폐혈을 내려주는 작용이 있어서 굉장히 부종이 있다든가 이럴 때 많이 쓰는 약재입니다. 근데 잎은 우려서 차로 드시면 되죠. 그래요? 정말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씨앗을 뿌려도 초보자도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씨앗을 뿌릴 때는 얘가 잘 번식을 하기 때문에 간격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간격을 많이 띄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간격을 띄워야 되는지. 처음에는 씨앗을 뿌린 다음에 싹이 나면 일주일 간격으로 그냥 섞으세요. 그러면 섞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간격이 생깁니다. 대장암의 증상이 생겨가지고 림프절로 세가닥 전이가 된 중증 환자였습니다. 85세의 나이에 대장암 3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사나이. 직접 키워먹는 그만의 비법 채소가 있다는데 그래 이렇게 지금 10년을 멀쩡하게 살고 있습니다. 과연 그 비결은? 현재까지 물은 이 물만 먹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일궈낸 기적의 물, 그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이번에는 더 놀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프 재배 최고봉 어디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어디 저 멀리서 오셨다는 말씀 어디서 오셨어요? 예, 창원시 네. 마산 하포구에서 왔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뭐 인생은 80부터 걷는데 이제 4살입니다. 네. 전에는 굉장히 뭐 힘든 경우가 있었다면서요. 2005년도 네. 1월 달에 대장암의 증상이 생겨가지고 암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놀라셨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연세가 적은 연세는 아니었겠는데. 예, 75이었죠. 네. 벌써 림프절로 세가닥 전이가 된 중증 환자였습니다. 2005년도 네. 4월 18일 날 수술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6개월간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네. 내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뭐 어떤 데서는 죽었다 소문도 나고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지금 10년을 멀쩡하게 살고 있습니다. 2005년 대장암 3기를 선고받고 수술을 받은 백낙삼 씨. 항암 치료 중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일본의 그 저하고 같은 S 그 결장암 그 환자 간에 2군데 전이가 돼 가지고요. 그 사람은 생존율 0%요. 그랬는데 멀쩡하게 살았거든요. 풀을 먹었다. 나도 풀을 먹고 계속 같은 거의 투병 생활이 같았습니다. 그래 그 사람도 살았고 나도 살았어요. 암에 좋다는 약초와 채소는 안 먹어본 것이 없다는 백낙삼 씨. 몸소 경험한 약초와 채소만 모아 옥상 텃밭에서 직접 재배를 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평범한 옥상 텃밭이 아닌 백낙삼 씨만의 자연병원인 셈이다. 이건 이제 암에 좋다는 세비름. 요거는
암에 좋다는 와송입니다. 와송. 아버님 맛이 어떠세요? 예, 새콤하니 그래요. 옥상뿐만 아니라 집 근처 텃밭에도 10년 동안 지켜온 백낙삼 씨의 보물들이 가득한데. 하고 계신 게 뭐예요? 예, 이거 의성초라고요. 좋은 약초입니다. 이게 케일이죠. 이게 베타카로틴이 많대요. 그래서 암에 좋답니다. 아버님 그거는 뭐예요? 이게 강아지 풀이라고요. 이게 암에 그리 좋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채소와 약초 중 어떤 것이 대장암을 극복하게 해준 것일까? 백초차? 백낙삼 씨가 직접 키워 효능을 경험한 수십 가지 채소, 약초들을 넣어 끓인 백초차가 바로 그 비법. 보통 한 5컵 먹어요. 작년에 전부 저 집에서 말려놓은 거예요. 이 70가지 끓입니다. 직접 키운 70여 가지 채소, 약초들을 한꺼번에 햇빛에 말려 1년간 보관했다가 차를 끓이기 전 깨끗하게 씻어 준비한 후 냄비에 물과 함께 1:1 비율로 넣고 약초의 좋은 성분이 우러날 때까지 푹 끓여준다. 1시간 한 30분, 1시간 반 정도 끓이면 돼요. 직접 키운 약초로 몸은 물론 마음의 건강까지 되찾은 백낙삼 씨에게 백초차는 단순한 차가 아닌 삶의 희망이다. 오늘만 먹는 게 아니고요. 10년 동안 그렇게 먹어봤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먹어야 합니다. 요 백초차라는 백초차. 예, 항암 치료 끝나고 나서 현재까지 물은 이 물만 먹고 있습니다. 와, 몇 가지 그러면 그 채소가 들어가 있는? 요 현재 70여 가지의 약초와 나물과 풀을 뜯어 넣어서 끓여요. 자, 대장암 3기에서 바로 이 백초차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여기는 70가지 약재와 채소가 들어가 있는데 약재와 채소가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백초차에 들어가는 재료: 우슬, 키누아, 신냉이, 당근잎, 켈대, 배추근, 질갱이, 찔레, 고기자순, 엄나무, 오가피소, 취나물, 하살람, 망개, 빵에뿌리, 엉큼, 기민들을 딸들을 죽수 내가지고 강아지 풀, 거치나물, 옥수수에 가지니까 달맞이, 꼬리, 약혼, 줄기, 가주나물, 이렇게 많은 70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는 가지, 참비름, 고추님, 무청, 강아지, 풀민들레, 쑥, 생강, 백부동, 케일대를 10가지 바로 야채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냥 몸에 좋다는 건 하여튼 딱 쳐서 저걸 말려서 끓이면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그런 소재들은 없습니까? 네, 안 그래도 이 방송 보면서 다들 그러고와서 다 끓이실까 봐 좀 걱정이 돼서요. 자, 백낙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주 운이 좋게도 경험적으로 본인한테 좋은 걸 이렇게 모아서 큰 처방이죠. 어떻게 보면 끓여내셔서 부작용이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70여 가지면 한약, 탕약으로 봐도 대방도 그런 대방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한약재를 저희가 처방할 때 군신자사라는 원칙이 있어요. 어떤 약이든 가장 주된 재료가 되는 군약이 있겠죠. 어떤 효능을 가지는 그다음 그 약의 효능을 도와주는 신약이 있고요. 신하의 약이 있고 자, 잘하는 개념이 중요한데 이 주된 약들 중에는 간혹 독소가 있거나 부작용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중화시켜주는 약재들이 꼭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이런 거 생각 없이 너무 많이 섞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작용에 부작용을 만나면 더 커질 수도 있고 또 어떤 효과랑 잘못 감해지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분 같은 고수 말고 초보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몇 가지 정도로 차를 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낙삼님, 지금의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현재 몸의 건강요? 네. 건강 상태는 뭐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죠. 아직 아픈 데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작년 12월 18일 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는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겠네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사모님 저기 옆에 잠깐 마이크 잡아보세요. 그 백초차를 드시고 나서 진짜 남편분이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수술하고 나서는 완전히 완전히 해골이라 클 정도로 살이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제 내가 옆집도 갈아드리고 백초차 이것도 끌려가지고 드리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차차 좋아져가지고 저보다 더 건강하세요. 지금. 아니지, 부인께서 생각하기에도 우리 남편은 순전히 배초차 하나로 오늘의 건강을 되찾았다. 이건 믿습니까? 예, 녹즙도 많이 갈아 먹었어요. 아, 녹즙도 드셨고. 비빔밥도 야채 비빔밥도 해먹고 무조건 막 과일 아이 뭐 풀 채소 막 그거로까지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는데 네.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북미 식량위원회에서 나온 그런 연구가 아주 흥미로운 게 있네요. 주 3, 4회 암 환자들이 텃밭 가꾸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의 효과와 또 운동의 효과를 통해서 아마 이런 것도 좀 좋은 데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요, 셀프 재배를 넘어서서 힐링 텃밭의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병원에 암 환자들 대상으로 텃밭을 가꾸게 하면서 식물하고 교감을 통해서 마음하고 몸을 이렇게 힐링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70초 차, 뭐 100초 차는 못 먹더라도 우리 이제 이보은 선생님께서 네. 따로 뭐 3초 차를 준비한 게 있다면서요? 네. 3초 차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 가지를 좀 말렸어요. 그래서 말린 가지를 준비를 우리 했고요. 반찬으로 해먹는 가지. 예. 그다음에 여기 맹문동하고요. 요건 지금 민들레예요. 민들레 뿌리까지 해서 좀 말린 건데요. 요 세 가지를 넣고 뭉근하게 오래도록 끓여서 조금 3초차를 만들었는데요. 네. 사실 가지 같은 경우에 우리 반찬으로만 많이 해 먹잖아요. 예. 근데 요거 잎하고 뿌리나 꽃을 말려서 쓸 수도 있는데 사실 가정에서는 잎이나 꽃이나 뿌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지를 이렇게 건가지를 만들어서 같이 차로 뿌려 드시면 네. 좀 쌉쌀하면서도 달달한 맛이 나는 그런 삼초차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가지는 여름에 나죠. 네. 여름에 나는 것들은 대부분 그 성질이 차서 우리 몸에 열을 잘 내려줘요. 네. 그래서 해열시켜주고 진통 소염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입맛을 좀 돋궈주기도 하고 원기도 회복시켜주고요. 자, 맹문동은 한의학에서도 여름에 최고의 보양으로 치는 생맥산이라는 약재가 있는데 그 주 재료가 돼요. 맹문동이 하는 역할을 여름에 저희 지치고 진액이 고갈되죠.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주고 원기를 회복시켜줍니다.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민들레는요? 민들레는 간을 보하는 작용이 있어서요. 술 드시고 나신 분들 숙취에도 도움이 되고요. 소염시켜주고 몸의 원기를 회복시켜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저는 조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치고 입맛 떨어지고 땀 많이 흘리는 여름에 굉장히 좋은 보양차라고 할 수 있어요. 일리가 있다. 한의학적으로. 근데 요 삼초차를 끓일 때는 한 가지 주의점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왜 성질이 급하니까 막 팔팔팔팔 끓여서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재를 끓일 때는 은근하게 끓여야 이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많이 나온다 쏙 그래요. 빠져나오죠. 그래서 은근하게 끓여서 약간 너무 뜨끈하게 드시지 마시고요. 따뜻하게 잡수시는 게 훨씬 더 몸에 좋다고 자, 합니다. 여름 보양차 어느 3초차. 찻집에서 와 쉬운 네. 자, 오늘은 그냥 쉬움 무료 서비스입니다. 네, 자, 정말. 민들레, 맹문동, 가지로 끓인 3초차. 이거 되게 구수하네요. 구수하세요? 이게 맹문동 때문에 구수한 것 같고 가지 향은 거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지의 단맛이 좀 나, 들어있는 가지의 단맛. 네. 이거 너무 맛있다.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해먹고 싶어요. 그래요? 하면서 아주 그 고향의 맛이야. 이거 너무 좋네. 3초차 재료는 민들레와 맹문동, 말린 가지. 물과 약초의 비율을 1대1로 넣어준 뒤 1시간 반가량 끓인다. 3초차를 끓일 때는 팔팔 끓이기보단 중간불에서 오래 끓여야 좋은 성분이 잘 우러난다. 무더운 여름 3초차로 원기 회복하세요. 네, 패널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를 때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렇지, 온 네.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주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셀프 재배에 관한 큰 노력이 필요 없어요. 네. 조그만 정성 하나면 충분합니다. 네, 우리 사례자분들이 질병도 다 극복을 하셨지만 제가 정말 당부하고 싶은 거는요. 네. 우리가 질병에 걸리기 전에 조기 발견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방이에요. 근데 오늘 배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간편하게 기르시고 질산염의 위험도 없는 이런 채소를 집에서 기르신다면 성인병을 비롯한 암까지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자신의 건강은 물론 가족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셀프 재배. 지금 화분 하나, 작은 텃밭 한 평으로 기적을 키워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더 놀랍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99세까지 팔팔하게 9988 내 몸 사용 설명서! 잠깐!
내 몸에 맞는 채소 키워 드세요. 저도 못 알아봤어요. 친손자도 못 알아보시고요. 냉장고에 늘 김치를 냉동실에 넣으시고. 100세 시대 가장 두려운 질병 치매. 40대부터는 뇌세포가 감소하게 됩니다. 또 언제든지 젊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 100세, 똘똘 100세. 치매 막는 공짜 건강법은? 뇌를 자극하는 초간단 운동법 박수. 손을 자극한다는 이야기는 뇌의 많은 부분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손 하나로 건강을 지키는 박수 프로젝트. 과연 그 놀라운 결과는? 과연 우와. 온몸에 축소판 손을 자극해 뇌 건강을 책임지는 박수 건강법. 박수만으로 당신의 뇌가 깨어납니다.